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형대수 7.8절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앤 리스트 스퀘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리뷰 없이 공부를 할 건데요. 사실은 7.8절을 이번 수업에 다 끝내야 되는 목적 때문에 리뷰를 하지 않는 것이지 7.7절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7.7절의 내용인 오소고날 프로젝션 내용은 꼭 반드시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최적 근사죠.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7.7절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내용하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AX 이꼴 B가 이제 늘 설명을 하듯이 유니크 솔루션 문제는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에는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아나요?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동네에 어떻게 생긴 모양으로 무한히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바로 그 해가 없는 경우에 해결을 할 거예요. 근데 해가 유니크 솔루션이라는 것은요. AX 이꼴 B에 A가 어떻게 생겼냐면 스퀘어 매트릭스로 생기면서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면서 A 인버스 곱하기 B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퀘이션의 개수보다 언논의 개수가 더 많은 언더디터민드 시스템의 경우 AX 이꼴 B가 그 모질란 개수만큼 뭐가 되냐면은 프리베리어블이 되면서 AX 이꼴 B의 무한히 많은 해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됐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AX 이꼴 B가 시스템 A가 굉장히 길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X 이꼴 B 이렇게 해서 이퀘이션의 개수가 언논의 개수보다 더 많아. 그래서 오버 디터민드 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해가 무한히 많은 경우에 반대로서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없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AX 이꼴 B에 얘를 만족시키는 이 x를 만족시키는 값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절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앤 리스트 스퀘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래 좋아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x가 존재한다면 그 x와 제일 가까운 값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이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보죠. 우리는 이제 늘 그렇듯이 3차원 공간밖에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면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평면 위에 있지 않은 B라는 점 혹은 벡터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뭘 알았냐면은 최단 거리는 직선 거리이다.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수직 거리이다.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그 개념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최단 거리가 수직 거리이다. 이걸 가져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란 평면과 벡터 혹은 점 B와의 최단 거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벡터 B에서 이 W라는 노란 서브스페이스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즉 수선의 발을 내렸으면 이 빨간 요만큼이 최단 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B가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다. 누구의 B라는 벡터에 어디 위로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W 햇이라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아냐면은 최단 거리는 수직 거리이다. 이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미니멈 디스턴스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미니멈 디스턴스 프로블럼이 바로 최단 거리는 수직 거리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보면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와 별도로 RN의 벡터 B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W 위에서 벡터들이 막 이 스몰 w라는 벡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른 모든 벡터 W에 대해서 이제 이 B와 이제 얘가 이제 B와 W의 거리는 이런 애들이죠. 다른 모든 벡터 B, 이 W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벡터 W보다 이 길이가 더 짧은 n을 우리가 벡터 햇이라고 W 햇이라고 부르는데 W 안에 W 햇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빨간 최단 거리는 B와 W 햇 사이의 거리이고 이게 이제 수직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B와 W 사이의 거리보다 항상 작잖아요. 왜? 수직 거리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W 햇이 사실은 제가 누구냐면은 B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포인트라고 7.7절에서 불렀지만 지금은 이런 W 햇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서 벡터 B까지 가는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최적 근사값이다.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이렇게 이 W 햇이 존재를 한다면 이 W 햇이 존재를 한다면 우리는 이 W 햇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W 위에서 벡터 B까지의 최적 근사이다 라고 이 W 햇을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를 거고 이것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으로서 수직거리가 최단거리다. 그냥 그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요거를 좀 볼게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런 애가 W라고 한다면 얘의 이런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존재를 해서 2 더하기 1은 수직이고 컴플리먼트이고 2 더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자, 이제 B가 R3의 한 포인트 혹은 벡터이고 W가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 노란 평면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점 혹은 벡터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B는 지금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명백히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지 않잖아. 그지? 안 있어요. 그런데 W 위에 있는 점으로서 B는 W 위에 있지 않지만 W 위에 있는 점으로서 B와 가장 가까운 점은 잘 알다시피 최단 거리는 수직 거리이므로 걔의 이름을 우리가 W 햇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W 햇은 잘 알다시피 B라는 벡터의 입장에서는 W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수선의 발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W의 정체는 B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인 거죠. 그죠? 그리고 최단 거리는 누가 최단 거리냐면 얘가 최단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A의 정체는 빨간 최단 거리의 정체는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 B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이게 누구냐면은 이 빨간 형광펜의 이 벡터의 이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벡터한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얘의 길이한테 관심이 있어요. 얘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주겠어요? 놈으로 찾아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부르던 그 최단 거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프리 벡터를 다루거든요. 프리 벡터는 얘가 W라면 얘가 이제 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기에 있던 벡터 B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벡터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도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하고 수직이고요. 플레인하고 수직이고요. 얘도 W라는 플레인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얘가 프리벡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쭈르르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면 얘도 W의 이쪽으로 가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일 거잖아요. 즉 얘는 지금 이렇게 쭈르륵 옮겨서 요로 이렇게 갔다고 쳐봐요. 그래서 요 얘하고 얘가 같아요. 이렇게 같이 가면은 얘는 뭐냐면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얘네들이 전체가 다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얘네들이 전체가 다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우리는 지금 뭐한테 관심이 있냐면 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길이를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얘는 사실은 누구냐면은 이 B가 W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B를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이쪽으로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면은 얘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 위로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길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아. 그래서 얘는 지금 길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 위로?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단 거리를 찾았어요. 이런 애들이 최단 거리예요. 그러면은 최단 거리를 찾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 1번은 이제 1번이니까 예제는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평면이 AX A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꼴 제로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잠깐 당황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쓸 자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군데군데 쓸 자리를 조금 만들어 놓은 이 수업 자료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거를 업로드 안 하고 그냥 요걸로 옛날에 쓰던 걸로 업로드를 했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편집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지금까지 수업한 게 아까워서 끊지 않고 그냥 할게요. 그냥 어디 이제 그 쓸 때를 찾아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라는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어떤 포인트 x0, y0, z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W라는 평면에 사이의 거리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거리를 찾으라는 거는 최단 거리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단 거리를 찾아볼게요. 여기 좀 쓸 게 좀 더 많아가지고 여기 쓸 게 좀 더 많아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지고 쓸게요. 여기서 쓸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요거 쓸 자리를 아까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안 올렸네. 자, 이제 W라는 R3의 평면이 있어요. 이 W라는 평면의 이름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꼴 제로예요. 자, 그런데 이 평면의 정체를 한번 밝혀볼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얘는 사실은 풀 센텐스가 아니에요. 이 평면의 풀 센텐스는 어떤 X, Y, Z가 R3에 있는데 such that 어떻게 생긴 거냐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애야. 이런 애들을 모아놓으면은 평면 W가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면 W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이름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얘의 이름은 X, Y, Z인데 얘를 누가 리스트릭션 하냐면 A, B, C가 리스트릭션해요. 이 뜻은 A, B, C하고 도트 프로덕트 X, Y, Z 하면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인데 얘가 이꼴 제로인 이런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관계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도트 프로덕트 이꼴 제로라는 거죠. 즉
이 그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x, y, z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R3에는 x, y, z가 무한히 많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리스트릭션 하냐면은 a, b, a, b, c하고 수직인 평면들을 모아 놓으면 a, b, c하고 수직인 평면들을 모아 놓으면 그게 이 파란 평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자, 어쨌든 정체는 이렇게 밝혀 놓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B라는 벡터가 x0, y0, z0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W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꼴 이렇게 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얘 사이에 최단 거리를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최단 거리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B라는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B라는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의 이름은 x0, y0, z0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될 거예요. 수선의 발 내리기 좀 좋게 조금 짧게 그릴게요. 이게 B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B인데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까는 얘가 W 햇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수선의 발의 이름은 알아요. 누구냐면 프로젝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기를 누구를 B 벡터를 어디로 W라는 스페이스 위로 서브스페이스 위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지금 우리는 뭐한테 관심이 있냐면 최단 거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수직 거리가 최단 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찾는 최단 거리 D라고 두겠어요. 이렇게 D라고 두면 D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 누구의 B의 W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최단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어디로 옮길 거냐면 다음과 같은 대로 옮기겠죠. 얘를 얘의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얘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요렇게 시키면 이 빨간 길이나 지금 그렇게 안 보이지만 좀 보이도록 그려볼까요? 아이고. 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 오소고날 프로젝션 요렇게 시키면은요 이 빨간 애랑 요 길이랑 지금 같아요. 지금 그죠? 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사실은 이 점은 누구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트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얘는 이 파란 애는 누구냐면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B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지금 누구냐면 W가 이 평면이라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2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에 있는 하나의 점, 하나의 벡터를 알아요. 뭐? A, B, C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가. 자, 그죠? 그래서 이 A, B, C는요. 이 X, Y, Z하고 수직이라는 의미로 얘를 우리가 노말 벡터라고 불러줄게요. 그러니까 이 A, B, C는요 노말 벡터예요. n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B의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이루는 벡터 한 개의 이름은 누구냐면 A, B, C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다시 n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위로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 n 위로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데 리뷰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이 길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 길이를 구하는 걸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제 그 노음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 PPT 뭐 92페이지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소고날 프로젝션 A 위로의 X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길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A의 노음을 X
도트 프로덕트 A 한 것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취해주면은 얘가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길이가 됐었거든요. 이제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하면 얘의 길이는 누구냐면은 n 도트 프로덕트 B의 절대값 하고요. 그 다음에 n의 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n의 정체는 a, b, c고요. b의 정체는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x0, y0, z0예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a, b, c의 놈이고 그 다음에 a, b, c 도트 프로덕트 x0, y0, z0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 위에 있는 애는 a x0 더하기 b y0 더하기 c z0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길이는 누구의 길이는 뭐 빨간 걸로 할까요?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은데 그 길이는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이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관계는 R3에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죠? 그래서 막 N차원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눈에 좀 익히고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요 자,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 식을 눈에 익히고 위로 올라가서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실제 예를 보면 마이너스 1, 5, 4에서 평면 x 빼기 2y 더하기 3z 이꼴 0까지의 거리를 찾으라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찾아놓은 공식이 이거였으니까 이제 또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14분의 1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았고요. 자, 이제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리라는 매우 중요한 정리를 할게요. 자,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시오리는 무슨 얘기냐면 W가 Rn의 서브스페이스예요. 그리고 B라는 애는 Rn의 한 점 혹은 한 벡터일 수 있어요. 어쨌든 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W에서부터 B까지의 W에서 그러니까 B에서 그러니까 to B from W니까 W에서 B까지의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베스트한 어프록시메이션 근사에서 들어가는 값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유니크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래 알아. 수선의 반은 유일하고 그치? 수선의 발은 유일하고 그 다음에 수직거리가 최단거리이고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선의 발은 유일하고 그 다음에 수직거리가 최단거리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W가 Rn의 서브스페이스고 B가 Rn 위에 한 점 혹은 한 벡터라면 W로부터 B까지의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이 유니크하게 존재를 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이 누구냐면 이 점인 거예요. 아까 W 햇이라고 불렀고 사실의 정체를 밝혀보면 B의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정리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거라서 이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예제는 R3의 예제잖아요. 그죠? 그것을 Rn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Rn으로 확장을 시키는데 B는 B1, B2, BM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누구냐면은 R3의 하이퍼플레인이잖아. 왜 R3는 X, Y, Z로 이루어졌는데 컴포넌트는 3개가 있을 거니까 이 3개를 다 써가지고 하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주면 R3에서 식 하나니까 3 빼기 1이어서 이 2디멘셔널 즉 N-1 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이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B가 B1, B2, BM 이렇게 있는 Rn의 한 점이에요. 얘네들을 다 써가지고 한 식을 만들면 A1x1 더하기 A2x2 더하기 ANxn 이꼴 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n 차원에서 식이 한 개 존재를 하니까 디멘전은 n-1 디멘전이고 이렇게 생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그럼
그러면 이건 그림은 못 그려. 왜? 우리 RN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개념을 알죠. 무슨 개념을 아냐면 얘는 사실은 이런 거군.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은 B와 누구의, 그러니까 지금 수직거리가 최단거리니까요. 그래서 얘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B의 W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즉 수직한 수선의 발. 그러니까 B와 그 수선의 발이 수직거리가 최단거리니까 이 거리를 구하라는 말이군.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얘는 근데 사실은 말이야. 얘는 밑으로 내리면 이 오소고날 어차피 길이니까요. 밑으로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이지만 옆으로 가면은 이 길이는 똑같은 길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똑같은 길이의 이름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를 B를 어디로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프로젝션 시킨 값하고 같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W라는 A의 정체는 누구냐면 이 W라는 A의 정체는 하이퍼플레인으로서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쭉 가서 더하기 AN, XN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것이래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사실 이 여기에 있는 애들은 X1, X2, XN이라는 애인데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A1, A2, 쭉 가서 AN, 도트 프로덕트 X1, X2, XN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즉 이 xi들은 x1부터 xn까지 이 벡터는 누구하고 수직이냐면 a1, a2, 이거하고 수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여기에 존재를 하겠죠. 즉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에 있는 한 벡터가 누구냐면 얘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a 벡터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길이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b의 어디 위로 a라는 벡터 위로 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구나.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7.7절에서 리뷰 안 했지만 7.7절에서 배웠던 중요한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어차피 A라는 애는 A1, A2, 이렇게 생긴 거니까 A1, A2,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거의 놈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전부 컴포넌트 제곱해가지고 스퀘어 루트 씌우는 거. 그 다음에 A하고 B 얘 B잖아요. 얘하고 도트 프로덕트 시킬 수 있죠.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RN에서 우리는 RN을 몰라. 우리는 RN 자체는 모르지만 어쨌든 RN에 있는 한 서브스페이스와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벡터 사이의 거리를 최단 거리로 베스트 어프록시메이트로 저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잘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한 번 더 중요한 문제라서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시어리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스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디스턴스는 우리가 원래 알아요. 뭘 아냐면 수직거리가 최단거리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B와 이 W 사이의 최단거리는 요거 수선의 발 내린 요거예요. 수선의 발의 이름은 W 햇이지만 사실 정체를 밝혀보면 W 위로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는 얘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얘의 놈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프리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가 이 노란 애가 W면은 W에 대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여기에 이렇게 수직 관계로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지면 B라는 벡터를 따지기 때문에 이 B라는 벡터를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길이는 무슨 길이하고 같냐면 B의 B를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린 거하고 같고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것이랑 같고 따라서 이 길이들이 서로 같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요.
이게 지금 뭘 했냐면 공간에서 공간에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지 않은 하나의 벡터와 그 공간의 서브스페이스 사이에 최단 거리를 찾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해가 없는데 가능한 한 가까운 해를 찾는 문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뭐 필요한 개념을 좀 디파인을 할 건데요. 이 데피니션을 한번 볼게요. 행렬 A는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행렬 A가 있잖아요. m 곱하기 n 행렬이면 이 x는 어떻게 생겼냐면 n 곱하기 1이고요. 이게 이꼴 b가 되는 얘는 누구냐면 m 곱하기 1이거든요. 이 뜻은 행렬 A는 m 곱하기 n이지만 x라는 n은 rn에 들어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n은 rm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요거 이제 잘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정의는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 정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를 하는데 뭘 정의를 하냐면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이고 b가 rn에 있는 벡터면 rn에 있는 어떤 x 햇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best approximate 아까는 just best approximation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것을 best approximate solution이라고 부를게요. best approximate solution이라고 부르던가 사실은 best approximate solution이라는 말보다는 least square solution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least square solu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ax equal b의 least square solution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ax equal b를 만족시키는 어떤 x들이 막 존재를 만약에 많이 하더라도 얘가 제일 이 x햇이 이 놈을 제일 작게 만들면 우리는 그 x햇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best approximate solution 혹은 least square solutio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놈 구하기 전에 그 벡터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east square error 벡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얘는 벡터인데 얘의 길이 놈을 계산하면 놈이잖아요. 그죠?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least square error라고 불러요. 자, 이제 요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원래는 막 그 계산할 거를 좀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업로드 안 하고 이걸 업로드 해가지고 근데 2번 녹음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먼저 리스트 스퀘어 왜 리스트 스퀘어라는 말을 쓰는가 해보죠. 자, 우리가 b-a라는 애를 특정한 벡터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b라는 벡터 빼기 행렬 a 곱하기 x 하면 그것도 벡터니까요. b 빼기 ax 하면 어떤 벡터잖아요. 근데 이거를 2원, 2투 막 이렇게 뒀더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치 스탠다드 유니트 무슨 그런 애들하고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C1, C2, CN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부르면 얘의 놈을 계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얘의 놈을 계산을 한다는 거는 전체 C1의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 더하기 CN의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씌워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를 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이 애를 제일 조그맣게 만드는 x햇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일 조그맣게 찾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길이를 제일 조그맣게 찾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길이를 제일 조그맣게 찾을 때는 스퀘어 루트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길이가 제일 조그만해지려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안에 들어간 값이 제일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얘네들을 전부 작게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쯤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림 하나를 그려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만 뭐 좀 디파인을 좀 하죠.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ax 이꼴 b가 기본적으로 해가 없는 경우, 즉 오버 디터민드 된 경우, 즉 행렬 a가 세로로 긴 경우에 어떤 솔루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루션이 없어서 솔루션을 못 찾아. 그렇지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건 찾아본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기 앞서 일단 노멀 이케이션이라는 거를 조금 정의를 할게요. 노멀 이케이션은요. 자, 지금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우린 지금 뭐 하냐? ax 이꼴 b에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해는 왜 없냐면 행렬 a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자, 그런데 ax 이꼴 b는 비록 해가 없지만 예를 들어 이 ax 이꼴 b가 해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x가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거를 어떤 그 솔루션이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그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세로로 긴 행렬에 대해서 얘를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에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우리 무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A 트랜스포즈를 살짝 곱해주면, 그러면 A는 비록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지만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뿐만 아니라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좌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줬으면 우변에도 당연히 좌변에만 곱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변에도 곱해주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이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여서 다시 한 번만 딱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AX 이꼴 B가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 관심이 있는데, 왜 솔루션이 없냐면은 A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그렇고,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경우에 행렬 A가 지금 스퀘어가 아니라서 유니크 솔루션에 대해서 논할 수 없으므로, 그런데 우리는 마침 행렬 A를 스퀘어 매트릭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뭐냐면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식이 이거기 때문에 좌변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줬으면 우변에다가도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이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정리가 하는 얘기를 보죠. AX 이꼴 B라는 리니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 리니어 시스템에게는 해가 지금 없는 경우를 주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요. 해가 없는 리니어 시스템인데, 이 리니어 시스템에게는 어쨌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건 존재를 하는데, 이 리스트 스퀘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누구냐면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즉 노멀 이케이션의 솔루션들이, 자, 다시 노멀 이케이션의 솔루션들이 사실은 AX 이꼴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 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뭘 그려가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서 세로로 길어요. 그러면은 이 노멀 이케이션에 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데, 어떻게 유니크 솔루션을 갖냐면 얘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면서 유니크 솔루션을 가져서 이 X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렇게 인버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X는 이 노멀 이케이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X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 노멀 이케이션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AX 이꼴 B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해가 없어서.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 시절에 x는 없어요. 해가 없어. x는 해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불능이야. 그런데 우리가 노말 이케이션으로 만들어주면서 x는 해가 없는데 x하고 되게 가까운 뭘 찾아주냐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햇이라고 불러요. 자, 노말 이케이션의 해는 뭐라고 불렀냐면 ax 이퀄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불렀잖아. 자, 이제 하나도 안 어려운데 헷갈릴 수 있어서 몇 번을 좀 반복해서 들어주면 진짜 좋겠고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애를 스텝을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 ax 이퀄 b가 해가 없어. 그런데 해가 없어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도 찾고 싶어. 근데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사실 잘 알고 봤더니 이 노말 이케이션의 솔루션이 노말 이케이션 입장에서는 노말 이케이션의 솔루션이지만 ax 이퀄 b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노말 이케이션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려면 x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넘어가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이 시기, 이 행렬이 원래 오리지널하게는 A로부터 왔는데 이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져야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거든. 이거는 그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얘가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는 지금 우리가 가정이 존재를 한다면 얘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고 이렇게 유니크 솔루션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노말 이케이션의 솔루션은 ax 이퀄 b의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말 이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유니크 솔루션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겠지만 지금 우리 ax 이퀄 b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ax 이퀄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번이 하는 얘기를 좀 볼게요. 이제 이 C번은 뭐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걸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 한국말 좀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제가 다시 써놨는데요. 만약 그 C번은 만약 A가 풀 컬럼 랭크를 안 가져. 우와,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는 AX 이퀄 B는 AX 이퀄 B라는 그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케이션이 솔루션이 없어서 즉 행렬 A가 가로로 긴 게 아니라 세로로 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렬 A가 지금 스퀘어가 아니야? 그러면 난 스퀘어로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얘는 스퀘어가 되겠네. 만약에 스퀘어가 되면은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유니크 솔루션을 갖겠지 이런 이제 생각에 미쳤는데 이것의 대전제는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져야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스토리가 다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져야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인버스를 갖는 그런 스토리인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안 가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낭패 아니에요. 낭패? 그러면 이런 낭패를 맞이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지만 노말 이케이션은 해는 있기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냐면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건 아니고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는 거고요.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기는 하는데 A의 로우 스페이스는 유니크 솔루션, 로우로 이루어진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로우로 이루어진 서브 스페이스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노말 이케이션의 모든 솔루션 중에 노말 이케이션 솔루션 많다 그랬으니까 모든 솔루션 중에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솔루션이 가장 작은 놈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있다가 증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증명을 하기에 앞서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예를 한 번만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은
노테이션이 복잡하고 처음 보는 개념이지. 근데 사실 처음 보는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개념이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뭐 조금 어려운 용어로 확장이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힘들게는 수 있지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익숙하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이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개념은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뭐 고급 통계도 아니야.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회귀 분석 이런 애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라서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제 예제를 한 번만 볼게요. 자, 예제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예쁘게 안 써서 그렇지, 얘는 지금 사실 x1 빼기 x2는 4, 그죠? 3x1 더하기 2x2는 1, 마이너스 2x1 더하기 4x2는 3,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이제 식으로 하면 1,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2, 4, x1, x2, x3 이꼴 뭐 예를 들어 4, 1, 3 뭐 이렇게 생긴, 아니 x3는 없죠. x1 곱하기 x1, x2는 4, 1, 3 이렇게 생긴 시스템이잖아요. 행렬 A만 보죠. 가로로 길지 않고 세로로 길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서로 리니어리 디펜던시가 없어요. 즉 풀 컬럼 랭크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풀 컬럼 랭크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풀 컬럼 랭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계산해 놓은 AX 이꼴 B는 행렬 A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솔루션이 없지만 우리가 행렬 A의 양변에, 이 시스템의 양변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살짝 곱해 놓으면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어때요?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계산을 했어. 그러면 A는 이렇게 생겼으면 트랜스포즈는 눕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런 그 행렬 계산은 이제 굉장히 잘할 수가 있겠죠. 자다가도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뛰어가면서 8 곱하기 3 하고 그다음에 3 곱하기 6짜리 행렬을 막 계산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암산으로 다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정도 됐기를 기대해요. 자, 어쨌든 농담인 거 알지? 자, 어쨌든 그렇게 생겼으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얘가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버스를 구해줘요. 그럼 이거 인버스는 잘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심지어 2 곱하기 2짜리니까. 그래서 이거 인버스를 계산을 했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하냐면 이 식에서 본다면 말이야, 얘가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X라는 애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인버스에 지금 계산했죠. 여기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고 B를 또 곱해주면 돼.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인버스는 얘고요. A 트랜스포즈는 얘고요. 그 다음에 B는 얘라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X라는 애는 누구냐면 뭐 95분의 7, 뭐 285 분의 143 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AX 이꼴 B란, 아니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X 이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라는 노멀 이퀘이션의 입장에서는 저 노멀 이퀘이션의 유니크 솔루션이겠지. 왜?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AX 이꼴 B라는 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AX 이꼴 B는 솔루션이 없어. 왜? 행렬이 세로로 길기 때문인 거죠. 행렬 A가. 자, 그런데 얘는 해가 없지만 노멀 이퀘이션은 AX 이꼴 B의 노멀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AX 이꼴 B에게는 누가 된다고? 베스트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 즉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아, 얘는 노멀 이퀘이션의 입장에서는 이그젝트 솔루션이지만 AX 이꼴 B의 입장에서는 베스트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이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베스트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잘 알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행렬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좀 전에 배웠던 행렬 A는요, 첫 번째 뭐 컬럼이 그냥 한번 써볼게요. 뭐 1, 3, 마이너스 2, 두 번째 컬럼이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이거에 AX 이꼴 B가 어떻게 생겼냐면 X1, X2는 B가 뭐 4, 1, 3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어떻게 풀어보냐면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AX 이꼴 B로 풀지 않고요. 1, 3, 마이너스 2는 누구의 개수냐면 X1의 개수고 더하기 마이너스 1, 2, 4는 누구의 개수냐면 X2의 개수인데 얘가 4, 1, 3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얘는 if and only 똑같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식이 X1 빼기 X2는 4고 3X1 더하기 2X2는 1이고 마이너스 2X1 더하기 4X2는 3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붙은 X1 앞에 붙은 개수는 1, 3, 마이너스 2고요. X2 앞에 붙은 개수는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컬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컬럼이 뭐를 이루었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루었잖아요. 벡터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루면 뭐가 돼요?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서브스페이스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행렬 A의 입장에서는 A의 컬럼들로 서브스페이스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지금 한 이야기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서브스페이스는 W라고 부를 건데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가만히 잘 봤더니 어떤 행렬의 컬럼들로 이루어진 컬럼 서브스페이스였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원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벡터 B가 존재를 해요. 이 벡터 B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W 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다음과 같은 걸 뜻하는 거죠. 얘가 벡터 B예요. 그죠? 근데 벡터 B가 이 식이 이 꼴이 되려면 요런 X1과 요런 X2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벡터 B가 이 컬럼과 이 컬럼으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룬다는 건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3,2는 R2 안에 들어가요. 왜? 1,0 x1 더하기 0,1 x2는 3,2가 되는 x1, x2가 존재하니까요. 3이고 2로 존재를 하니까요. 즉 3,2가 1,0과 0,1로 이루어진 컬럼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시키는 x1, x2 즉 다시 말하면 솔루션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B에 대해서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시키는 X1과 X2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아요? 행렬 A가 세로로 길게 생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서브스페이스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컬럼으로 이루어진 여기 있죠. 컬럼으로 이루어진 여기 있죠. 컬럼으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서브스페이스 위에 이 B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걔하고 떨어져서 둥둥 이렇게 B는 떠 있어야 되겠죠.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안에 안 들어오는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을 찾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얘의 베스트 어프록시메이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요.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은요. 얘의 이름을 W 햇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지만 사실은 얘가 누구냐면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B의 어디 위로? W 위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W라는 애는 사실은 행렬의 입장에서는 행렬 A의 컬럼들로 이루어진 컬럼 서브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B에 근데 W의 정체는 뭐냐면 행렬 A의 컬럼 1세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고 싶으냐면 최단거리를 찾고 싶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누구냐면 얘가 최단거리
최단거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최단거리의 이름은 B 빼기 AX예요. 근데 요것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컬럼에게는 첫 번째 잠깐만요. 얘가 왜 안 움직이지? 이 화면이 움직여야 되는데. 됐죠? 네. 자, 보죠. 자, 이 컬럼 서브스페이스에게는 첫 번째 컬럼이 첫 번째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컬럼이 두 번째 베이시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컬럼 상수, 두 번째 컬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W head, 즉 W 위로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즉 A의 컬럼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뜻하는 이 W 햇이라는 이 벡터는 명백히 어디 위에 있냐면 이 노란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데, 이 노란 서브스페이스는 노란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또 하나, 이게 베이시스라면은 두 개의 베이스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베이스라면 이 베이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노란 평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특정한 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AX예요. 사실은. 왜? 이 첫 번째 컬럼의 x1 더하기 두 번째 컬럼의 x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리는 사실은 B 빼기 AX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난히 어디로 가냐면은 어떤 X 햇으로 간 애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수선에 발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B 빼기 AX가 이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노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사실은 AX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는 뭘 찾냐면은 B 빼기 AX가 최소가 되는 애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가 되는 애는 누구예요? 이 AX 얘 역할을 누가 할 때?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할 때 누구의 W 위로에. 근데 얘는 행렬 A의 입장에서는 누구냐면은 W는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이렇게 됐을 때, 즉 AX가 요런 관계를 만족할 때 우리는 어떠냐면은 최단 거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뭘 아냐면 A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최소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계산하고 싶은 거죠. B 빼기 AX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B 빼기 AX 중에서 우리는 최단거리를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누구의 B의 컬럼 스페이스 A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X 그래서 이제 요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냥 양변에 그냥 A 트랜스포즈를 좀 곱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좌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했어요. 그러면 우변에도 A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을 보면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 요거는 지금 사실은 뭐냐면 얘가 지금 사실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최단거리.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줬어요?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바라봤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B의 어디 위로?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의 프로젝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봅시다. W라는 애가 컬럼 스페이스예요. 그러면은
컬럼 스페이스하고 누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자, 로우 스페이스는 A의 널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그럼 컬럼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컬럼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예요. 즉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그 정체는 뭐냐면 A의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치면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치면 지금 파란 형광펜 얘는 얘예요. 그런데 이걸 이쪽으로 빨간 형광펜 이쪽으로 우리가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면 얘는 사실은 누구하고 같으냐면 얘는 사실은 잘 안 보여서요. 자, 얘는 네. 얘는 사실은 누구하고 같은 거냐면 얘가 저 파란 형광펜인데 얘는 사실은 누구하고 같으냐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B의 어디 위로? 원래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위로인데 W가 지금 컬럼 서브스페이스니까 컬럼 서브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요렇게 생긴 거죠. 우와, 그러면은 와, 정말 여기까지 우리가 밝혀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밝혀냈냐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B 빼기 B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이거라는 거는 사실 B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하고 같구나 이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뜻은 사실은 B 빼기 이게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그냥 말로 쓸게요. 이걸 읽으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 컬럼 스페이스 A의 B의 얘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무슨 말이라고? 자, 얘가 이거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말은 A 트랜스포즈의 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안에 있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트랜스포즈의 해는 얘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컬럼 스페이스 A의 B 얘가 이꼴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어렵지 않죠? 자, 얘를 다시 쓰면 A 트랜스포즈의 B 빼기 어차피 얘도 B의 컬럼 스페이스 위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AX 헷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의미에서도 아니고 지금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이 점이잖아요. 근데 이 점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은 AX를 만족을 시켜. 근데 얘는 특별히 누구를 만족시키냐면 AX햇을 만족시키는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를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빼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헷 이꼴 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얘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헷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정의에 따라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풀 컬럼 랭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버터블이 존재를 하고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면 인버터블이 존재를 하고 그렇게 생겼으면은 이 X 헷은 이 노멀 이케이션의 입장에서는 저스트 유니크 솔루션이지만 AX 이꼴 B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X 안 써도 돼요. AX 이꼴 B의 입장에서 뭐예요? 베스트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X햇이라고 써준 거죠. 자, 이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뭘 설명했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용어가 막 섞이고 약간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슬라이드하고 요 슬라이드에 요만큼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요 솔루션을 보죠. 정리를 보죠. 이 정리는 지금 이제 이거 증명도 한 판 할 거예요. 이 정리는 어쨌든 AX 이 노멀 이퀘이션의 해는 노멀 이퀘이션이 이그젝트 솔루션을 가지면 그 노멀 이퀘이션의 이그젝트 솔루션은 AX 이꼴 B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그젝트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는 풀 컬럼 랭크를 가질 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인버스가 존재를 해서 넘어가면서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 거고요. 이렇게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면 결국 누가 되냐면 얘는 노멀 이퀘이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AX 이꼴 B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증명을 한 판 할게요. 자,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은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고 요거는 이 수업에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지금 기말로 갈수록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고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게 수업 조금 오버가 될 건데 그래도 그냥 수업을 할게요. 이제 미안하지도 않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 그 C는 올라가서 찾기가 귀찮으니까 C는 뭐냐면 대전제가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안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안 갖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로우 스페이스에는 유일한 해가 존재를 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로우 스페이스에 유일한 해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 그럼 로우 스페이스의 첫 해 하나는 XR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XR 프라임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로우 스페이스 안에 있는 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에 XR 빼기 XR 프라임 요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풀컬럼 랭크를 갖지 않는 경우에 행렬 A가 풀컬럼 랭크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에는 유일한 해가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봐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AXR 빼기 AXR 프라임이고요. 원래 A에다가 뭐를 집어넣어도 어쨌든 B가 된다 했으니까 얘는 로우 스페이스의 해니까 얘는 B 빼기 B 이렇게 돼서 얘는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AR 빼기 AR 프라임이 어쨌든 A를 만나서 이꼴 제로가 된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널 스페이스가 뭔데 A의 X 이꼴 제로 하면 얘가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혹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이꼴 제로 하면 얘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AR 빼기 AR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은 행렬 A를 만나서 얘가 행렬 A를 만나서 이꼴 제로가 되니까 얘는 널 스페이스 오브 A의 널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의 지금 상황은 AR 빼기 AR 프라임 얘는 뭐냐면은 이게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알죠. 뭐를 아냐면은 로우 스페이스하고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고,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AR 빼기 AR 프라임이 발음이 너무 어렵네. AR 빼기 AR 프라임이 A의 널 스페이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A의 로우 스페이스 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한 A의 로우 스페이스 안에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어쨌든 서브스페이스가 되는데 로우 스페이스도 서브스페이스고 A의 그 널 스페이스도 서브스페이스니까 서브스페이스 오소고날 컴플리먼트한 서브스페이스들끼리는 어디서 만나요? 원점에서만 만나잖아요. 그게 아마 무슨
앞에 정리가 7.3.4, 그러니까 7.3.4 정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로우 스페이스 안에도 들어오고 널 스페이스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AR 빼기 AR 프라임은 결국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제로 벡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AR은 AR이 아니고 XR은 XR 프라임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유니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니크 리스를 보였고요. 무슨 유니크 리스를 보였어? 풀 컬럼 랭크를 가지지 않을 때 노멀리케이션, 그러니까 A의 로우 스페이스에는 유일한 해가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솔루션이 제일 작은, 그러니까는 제일 작은 놈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그 스몰리스트 놈을 갖는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볼게요. 자, 우리 x라는 애는 자, 우리 요거 한번 봅시다. x의 로우 스페이스,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 위에 있는 x는 뭐하고 전체 차원을 이루어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니까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들하고 합하면, 이 벡터들을 합하면 전체 차원에 있는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x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 얘네들의 놈을 구하면 되겠죠. 놈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놈을 구하면 얘네들의 놈을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생긴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벡터와 그 빗변의 길이와 같은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왜 얘하고 얘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관계를 성립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는 어쩔 수 없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관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는 누구냐면 더한 거니까 얘가 이런 벡터, 그 다음에 얘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벡터. 그러면 x는 누구에서 빗변의 벡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벡터 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x라는 벡터인데 로우 스페이스,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 위에 있는 벡터고, 얘가 x라는 벡터인데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위에 있는 벡터면 벡터 합에 대한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x라는 벡터가 존재를 할 건데, 얘는 지금 누구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구할 수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뭐예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스퀘어, 이 길이, 이거의 길이 더하기 이거의 길이는 저기 상대 놈의 길이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길이의 제곱, 다시 얘의 길이의 제곱 놈, 그다음에 얘의 길이의 제곱 놈은 상대 길이의 제곱 놈의 제곱, 이건데 제곱이 실태잖아. 그래서 이제 스퀘어 루트를 씌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스퀘어 루트를 씌웠어요.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어쨌든 로우 스페이스에다가 뭘 더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우 스페이스 안에만 있는 벡터들보다는 크겠지. 자,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은 로우 스페이스의 솔루션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솔루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갖는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지금 얘가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놈은 어때요?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놈은 제일 작은 놈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C가 말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너무 돌려가지고 해서 C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행렬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면은 요렇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갖고
다시 자, 이 뜻은 지금 얘가 무슨 뜻이냐면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세로로긴 즉 풀컬럼 랭크를 갖는 이 경우에 대해서만 세로가 안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따질 건데 세로가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AX 이꼴 B는 답이 없어. 해가 없는데 그것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살짝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그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면서 솔루션을 딱 갖는 형태가 되는데 그 솔루션은 노멀리케이션의 솔루션은 AX 이꼴 B 입장에서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다. 이 얘기가 A와 B가 같이 하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풀컬럼 랭크를 안 가져 즉 세로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풀컬럼 랭크를 안 가져서 세로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세로가 유지 안 되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가로로 길어. 그래서 노멀리케이션은 무한히 많은 해를 가져요. 그렇지만 행렬 A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풀컬럼 랭크를 안 가질 때는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에서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고요. 좀 전에 봐서 알겠지만 그렇지만 노멀리케이션의 모든 솔루션 중에서 A의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솔루션이 제일 작은 솔루션을 갖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AX 이꼴 B를 고려하면서 이게 사실 제가 새로 만든 그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새로 만든 슬라이드를 안 올려가지고 이제 리콜 해보면 틀린 말이에요. AX 이꼴 B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행렬 A의 이 노테이션 보여요. 행렬 A의 컬럼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 벡터는 행렬 A의 트랜스포즈 위에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하고 뭐를 이루어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면은 전체 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가 되는 거겠죠. 자,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B 빼기 A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차원에 있는 B라는 벡터는 사실은 이거 제가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B 빼기 AX는 지금 B가 어떻게 생겼냐면 B에 행렬 A의 컬럼 벡터에 있는 벡터 더하기 B에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더 빼기 AX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AX를 그냥 여기다가 넣고 하나로 묶어주는 거야. 걔가 얘예요. 더하기 얘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둬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뭐를 하냐면 AX가 말을 잘못해. X가 AX 이꼴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려면 이 뜻은 AX 이꼴 B가 해가 없어. AX 이꼴 B가 해가 없지만 우리가 AX 이꼴 B가 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X가 B 중에서 어떤 B여야 되냐면 그냥 B는 컬럼 스페이스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누가 되냐면은 W hat 즉 그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에 누구의 B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에 어디에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하기를 바래요. 우리 AX는 B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아까 막 이거 얘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AX는 B가 안 돼요. 왜냐면 그걸 만족시키는 X가 없어요. 왜? 행렬 A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고 싶어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B 대신에 누구를 생각해 줘야 되겠어? 여기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생각해 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A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누구를 만족시키냐면 B가 프로젝션 컬럼 스페이스 A에 B 요거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X 이꼴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어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은 결국
B 빼기 AX 햇이라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누가 돼야 되냐면 B에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되어야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생소해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되고, 이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아까 제가 아마 여기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여기에 막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어디 있나요? 위에다가 설명을 했을까요? 아까 막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던 이 관계들이에요. 이 관계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x 햇이라는 애가 ax 이퀄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냈어요. 드디어.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b 빼기 ax 햇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b의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네요. 맞아요. 아까 이 그림 그릴 때 얘가 컬럼 스페이스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은 누구냐면은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다 설명한 거를 지금 식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자, 그래서 아까 다 찾았어요. 그러면 지금 찾은 애는 지금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걸 찾은 거죠. W라는 서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얘는 행렬 A의 입장에서는 컬럼 스페이스였어. 이 위에 있지 않은 B라는 벡터가 있었어. 이 위에 있지 않은 B라는 벡터의 최단 거리를 찾으면 원래는 W 햇이라고 불렀고, 이 W 햇은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의? B의 어디 위로? W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었어. 근데 이 W라는 애의 정체를 밝혀보면 W는 사실은 누구냐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W는 행렬 A의 컬럼 벡터였어. 컬럼 서브스페이스였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단 거리를 찾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한테 관심이 있는데, 얘는 사실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즉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되는 애들의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주황색 벡터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거하고 이게 같아져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냐면은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인데 W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거든. 그러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행렬 A의 입장에서는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여야 돼서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뭐한테 관심이 있느냐면은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주황색 벡터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 자신으로 치면 이 주황색 벡터의 이름은, 벡터 자신으로 치면 주황색 벡터의 이름은 B 빼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애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오소고날 프로젝션의 W의 B 혹은 B 빼기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누구?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혹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사실 AX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행렬 A의 컬럼 벡터 X1 더하기 행렬 A의 컬럼 벡터 X2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건데, 여기는 특별히 무슨 관계를 만족시키냐면 AX 햇의 관계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B 빼기 AX 햇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간에 B 빼기 AX 햇은 사실은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 얘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에 B의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킨 이 값하고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는 사실은 리스트 스퀘어 에러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AX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하면은 B의 A 트랜스포즈 위로의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고요. 얘가 왜 에러 벡터라고 부르냐면은요, 원래 우리는 AX 있고 B가 돼야 되잖아. 근데 행렬 A가 세로로 길어서 안 만족하지. 즉 그래서 B가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
그 서브스페이스 안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에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한 애는 뭐냐면은 이 에러 벡터만 구한 거잖아.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벡터가 관심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길이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의 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스트 스퀘어 에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찾고 싶은 그 길이라는 뜻에서 리스트 스퀘어 에러라고 부르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고요. 그러면 8번째 정리가 하는 말을 7.8.4 그러니까 네 번째 정리가 하는 말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번째 정리가 하는 말은 진짜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둬야 돼요. 자, 네 번째 정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벡터 x 햇이 ax equal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려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에러 벡터가 에러 벡터 이름이 누구냐면 b 빼기 a x인데 얘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수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벡터 x 햇이 그러면 그림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싫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W의 이름은 행렬 A 입장에서는 컬럼 벡터예요. 그 위에 있지 않은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 뜻은 A의 X 이꼴 B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컬럼 벡터 X1 더하기 컬럼 벡터 X2 이꼴 B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X1하고 X2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 거겠어요?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 첫 번째 컬럼 벡터, 두 번째 컬럼 벡터가 베이시스를 이룰 건데 그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다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줬어요. 이 수선의 발의 이름은 W 햇이라고 원래 처음에 불렀는데 사실은 이 W가 A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B의 컬럼 스페이스 위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겠죠. 우리는 사실은 지금 뭐한테 관심이 있냐면은 이 벡터한테 관심이 있고 이걸 에러 벡터라고 부르고 왜 에러 벡터예요? B가 저 위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왔으니까 에러 벡터죠. 에러 벡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에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입장에서 얘가 W라면 W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가 되는 스페이스가 저렇게 존재를 하고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W가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니까 얘는 사실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냐면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편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AX는 AX라는 관계를 가져요. 즉 행렬 A의 첫 번째 컬럼 X1 더하기 두 번째 컬럼 X2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위에 있는 이 애는 그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X1, X2를 우리가 X 햇이라고 부르면 이 벡터, 여 위에 있는 이 벡터 얘 이름은 AX 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정리가 하는 것은 이 벡터 X 햇이 AX 이꼴 B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되려면 즉 이 컬럼 베이시스로 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서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 포인트를 이 노란 서브스페이스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어떤 X1, X2가 존재를 해서 그것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부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if and only if 조건은 뭐냐면은 이 벡터가 지금 이 벡터가 이 컬럼 스페이스하고 수직이라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림 그렸던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볼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요번엔 이제는 하루에 한 장씩 나가야 되니까 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예제를 볼게요. 자 선형계가 있는데 이 선형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선형계가 생겼는데 A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B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은요 행이 3개가 아니고 행이 2개예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안 하고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세로로 긴 게 아니고 가로로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를 할 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그렇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지금 우리가 AX 이꼴 B가 있는데 여기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해서 얘가 인버스가 있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인버스가 없어. 그래서 못 넘어가. 그래서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가져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져요. 이렇게 많이 가져서 그러면 우리가 에러 좀 전에 배웠던 이 에러 벡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B 빼기 AX를 찾아볼게요. 그럼 지금 B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AX 이꼴 B의 이 B니까 B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A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X는 이렇게 우리가 그 프리벡터가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t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아니고 그냥 무한히 많은 솔루션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없어지면서 즉 b 빼기 ax라는 에러가 t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그냥 원래 그 벡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벡터를 그 에러 벡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빼기 ax는 그냥 이 벡터라서 그냥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에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로로 긴 벡터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세로로 긴 벡터가 아니라도 이렇게 찾아는 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스트랑 다이아그램 같은 거는 다 생략이에요. 다만 나머지는 다 생략인데 요거는 꼭 해야 되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리스트 스퀘어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는 것은 여러분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 선형회귀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그래서 잘 보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점이 2개가 있으면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근데 점이 이렇게 3개가 있어.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예를 들어 생물학과인데 30분마다 박테리아의 뭐 번식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30분, 뭐 처음 시작 30분, 60분, 90분, 뭐 120분 뭐 이런 게 있어요. 박테리아의 번식을 보면 애들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잘 보면은 얘가 직선의 모양을 가질 것 같아. 그런데 점 2개만 직선을 하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점들은 직선 하나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직선은 없지만 리스트 스퀘어한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리스트 스퀘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점이 2개만 있으면은 베스트 피팅된 라인을 찾을 텐데 점이 4개나 있는 거야. 그래서 베스트 피팅된 라인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점으로 이 4개의 점이 제일 잘 피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직선을
찾아보랍니다.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아보래요. 그래 찾아보죠 뭐. 그럼 그냥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직선의 이름은 y는 a 더하기 bx예요. 그러면 y는 a 더하기 bx면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0,1을 넣어주면 1은 a 더하기 0x, 1,3을 넣어주면 3은 a 더하기 1x, 뭐 1b, 그다음에 2,4를 넣어주면 4는 뭐 a 더하기 2b, 3,4를 넣어주면 4는 a 더하기 3b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거 A하고 B를 미지수로 갖는 행렬로 찾을 수가 있겠죠. 1, 1, 1, 1, 뭐 0, 1, 2, 3은 B, 1, 3, 4, 4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명백히 AX 이꼴 B인데 세로로 길어서 이그젝트 솔루션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면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면 어떻게 생겼어요? 얘를 AX 이꼴 B라고 하면 풀 컬럼 랭크 여기는 지금 MX 이꼴 Y라고 했네요. 그래서 X 이꼴 Y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M이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면 양변에 M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어떻습니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M 트랜스포즈를 구해줬어요. 그럼 요 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요 값을 계산한 거니까 인버스로 넘겨줘요. 그러면 인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즉 우리가 mx 이꼴 y는 답이 없지만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x는 m 트랜스포즈 곱하기 y는 얘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 A의 노멀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고 x는 m 트랜스포즈 곱하기 m의 인버스에 m 트랜스포즈의 y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서 얘네들을 우르르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답이 1.5,1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y는 a 더하기 bx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a가 1.5 더하기 1x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네 개의 점들을 이거 어떻게 내리나? 이 네 개의 점들을 이 네 개의 점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뜻밖의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 이 네 개의 점들을 다 만족을 하면서 원래 4개의 점을 다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4개의 점을 다 만족하는 건 쉽지가 않지만 그것에 최적화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아주면 그 리스트 스퀘어 라인은 1.5 더하기 1x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데이터를 직선으로 맞춘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막 되게 많아요. 데이터가 지금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 그러면 되게 많아도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똑같이 이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만들어 가지고 풀 컬럼 랭크를 만들어 줘서 풀 컬럼 랭크가 있으면은 노멀리케이션을 만들어줘서 인버스로 넘겨주고 그래서 뭘 찾냐면 리스트 스퀘어 라인 회귀 직선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귀 직선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 리스트 스퀘어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이 첫 번째 식에서 y는 a 더하기 bx1이 안 되는데 y 빼기 y하고 a 더하기 bx1의 차의 제곱을 최소화시키고 여기서도 y2하고 a 더하기 bx2의 차의 제곱을 최소화시키고 즉 이런 애들을 차의 제곱을 최소화시킨 값을 찾는 것이 지금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똑같은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반영하고 똑같은 정도의 데이터를 손실을 하는 거죠. 정보를 손실을 하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손실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듀얼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요거 차이들. 이제 이게 이꼴이 안 되는 애들의 이런 차이들, 이꼴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애들의 차이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듀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직선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점들의 내용을 다 반영한 하나의 직선을 찾았지만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 값들,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뭐라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지듀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지듀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직선으로만 피팅할 수 있느냐? 아니죠. 되게 뭐 3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고차 다항식 다 피팅할 수 있죠. 왜? 처음에 생긴 모양을 y는 a0 더하기 a1 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둬요. 그리고 예를 들어 x1, y1을 집어넣어. y1은 요렇게 생기고 또 요거 집어넣으면 요렇게 생기고 요거 집어넣으면 요렇게 생겨서 행렬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서로 다 다른 값이잖아요. 왜냐하면 1, 1, 1이고 그 다음에 xi들을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이러니까 서로 다 다른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풀컬럼 랭크를 갖겠죠. 풀컬럼 랭크를 가져서 이 다시 노마리케이션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버터블 스퀘어 매트릭스인가 넘겨주면은 이 v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v 값이 누구냐면은 x1, x2가 v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 값들이겠네요. 그래서 이 v 값들 a0, A0, AM 이거를 찾아주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이제 다 찾아주면은 걔네들이 리스트 스퀘어 곡선이 되는 거겠죠. 요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요까지 해서 정말 오래 들었고 정말 미안하고 요까지 해서 7.8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8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이에요. 그러면